GitHub 코파일럿으로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 예제를 한번 작성을 해보는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이제 인구 구조 분석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살펴보겠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작성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어떤 프로그램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1단계부터 뭐 8단계까지 아주 작은 단계로 나누어서 조금씩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개발해보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작성하려고 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이 풀고자 하는 그런 문제가 인구 구조를 분석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일단 내가 뭐 살고 있는 지역 또는 내가 이제 관심 있는 지역과 가장 인구 구조가 비슷한 지역을 찾는 그런 문제를 푸는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로 population.csv 파일이라고 하는 인구 구조 데이터를 제공되어 있습니다. 일단 있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구조 데이터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일단 행정구역명이 있고 그 다음에 총 인구, 그 다음에 뭐 연령 구간 전체의 뭐 인구인데요. 사실 이 두 가지가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총 인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행정구역에 무슨 동에 영세의 인구가 몇 명이냐라고 하는 그 인구 숫자가 있고요. 또 여기 이제 점점점이지만 1세의 인구가 몇 명 있고 2세가 몇 명 있고 그렇게 연령별로 몇 명이 있는지 데이터가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 파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99세까지가 있고 그다음에 100세 이상인 사람의 인구가 얼마냐, 몇 명이냐 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빼곡하게 전국의 각 지역 동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각 지역 그렇게 쫙 나열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 파일이 이제 population.csv 파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이썬 프로그램이 할 일이 이제 이런 파일을 이제 읽어 드리는 일이 첫 번째 단계이겠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관심 있는 지역, 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이름을 이제 입력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편의상 뭐 A 지역 이렇게 이제 부르겠고요. 그러면 이 파일 안에 있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 대해서 모든 연령별 인구 비율의 이제 차이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전국의 모든 지역을 다 내가 하나씩 뽑아서 A 지역이랑 이제 비교를 하겠죠. 물론 이제 여기도 A 지역이 포함이 되겠지만 당연히 같은 A 지역끼리 비교하는 건 의미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건 제외한다고 생각하고 A 지역과 다른 전국의 모든 지역 하나하나를 뽑아서 이제 비교할 텐데 그 지역을 이제 B 지역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B 지역의 영세 비율이 있겠죠. 영세 비율이란 말은 B 지역의 영세 인구를 총 인구로 나눈 것이 B 지역 영세 비율이 되겠죠. 또 A 지역 영세 비율도 비슷한 방식으로 구하고요. 그래서 B 지역 영세 비율에서 A 지역 영세 비율을 이제 뺍니다. 또 B 지역 1세 비율에 A 지역의 1세 비율을 빼고 마찬가지로 B 지역 100세 이상의 비율에서 A 지역 100세 이상의 비율을 뺍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러면 이제 모든 비율 차이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비율 차이 각각을 제곱을 해요. 요거를 제곱하고 요걸 제곱하고 당연히 음수는 나오지 않고 어떤 양의 정수가 될 텐데 그것을 이제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합산해 가지고 그 차이가 가장 작은 지역이 내가 관심 있는 A 지역과 인구 구조가 가장 비슷한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판별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찾은 B 지역 이름을 이제 출력하는 그런 절차로 수행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겠고 이걸 이제 GitHub 코파일럿을 가지고 수행을 해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population.csv 파일이 어떻게 생겼나 내용이 궁금할 텐데요. CSV 파일을 엑셀로 이렇게 열어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들이 쫙 나열되어 있고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엄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요 숫자는 아마도 이제 그 동에 이제 어떤 할당된 고유 번호인 모양이고요. 그다음에 총 인구수, 이 두 가지 관련 사실 같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0세의 인구, 1세의 인구, 이렇게 해서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저 끝에 가면은 99세의 인구, 100세 이상의 인구까지 되어 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실습이 이제 방금 요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요 네 개의 절차, 일종의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봐라. 라고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거냐면,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GitHub Copilot에서 제너레이트한 또는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머가 이제 적절하게 또 여기저기 또 이렇게 수정하거나 추가하거나 같이 이제 협업을 하는 것이죠. 같이 협업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게 가장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GitHub Copilot을 활용한 그런 코딩 방식이 될 텐데요. 일단 여기서는 최대한 GitHub Copilot에 의해서만 코드를 작성하는 걸로, 극단적인 케이스인 것이죠. 사람은 오로지 GitHub Copilot의 일종의 프롬프트만 제시를 하는 거고, 이 파이썬 코드는 한 줄도 건드리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실습을 이제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의 경우에 또 GPT-5라고 하는 상당히 최신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이 인구 구조를 분석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한 줄도 안 짜고도 프로그램을 최종까지 이렇게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나이스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정을 이제 8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조금씩 이제 개발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실습 1단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일단은 VS 코드를 제가 만들어 놨고요. 사실은 이미 실습을 다 완료한 어떤 최종 화면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신 거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population.analysis.python 파일이 사실은 이제 실습 8번까지 끝난 그런 결과물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이 ChatGPT를 코파일럿을 통해서 프롬프트를 날릴 때 동일한 프롬프트라고 하더라도 이게 랜덤한 어떤 그런 속성 때문에 항상 조금씩 프로그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실습을 8단계를 다 수행을 했고 그 수행한 과정에 제일 첫 번째 1단계에서 생성한 프로그램을 제가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의 이름은 population.analysis.py가 되겠고요. 그 프로그램을 그 다음에 population.csv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데이터 파일이 같은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이제 이미 제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population 첫 번째 버전의 population analysis.python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프롬프트는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차에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세요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사실은 앞에 이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이 내용하고 동일하게끔 절차를 이야기를 써주고, 그러니까 알고리즘 절차인 것이죠. 다음 절차에 파이썬 프로그램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population analysis python을 한번 제너레이트 해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제가 여기 population analysis 1.python이라고 하는 이 파일에 저장된 결과를 냈습니다. 약간 조금 틀린 거는 제가 여기 대시가 아니라 1번, 2번, 3번, 4번으로 절차를 조금 더 강조를 했군요. 그 정도의 차이의 내용으로 프롬프트를 줬고요.
이제 프롬프트를 주면 사실 조금 다이내미컬하게 이게 실제로 이렇게 프롬프트 주면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환경에서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그래서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아마 조금씩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좀 많은데 그래서 요걸 입력을 제가 했고요. 그러면 이제 코파일럿이 이러한 어떤 반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population.analysis.python 파일에는 아무것도 없었었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혹시라도 뭔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과 이 프롬프트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잘 조화롭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population analysis.python 프로그램 사실 이제 비어 있긴 하는데 그것을 이제 읽더라고요. 그래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population.csv 파일도 읽어드려서 어떤 구조인지 상당히 좀 분석을 하는 것 같고요. 이것도 좀 읽고 있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231라인짜리인가요? 뭐 population analysis python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이제 요런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프로그램,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을. 여기까지. 그래서 쭉 한번 그냥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렇게 지금은 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긴 프로그램을 완성을 했고요. 꽤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은 좀 걸렸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코드가 뭔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파이썬의 population analysis.python을 실행을 해서, 실행하는 거는 뭐,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파이썬하고, 원래는 이제 population analysis.python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말씀대로 실습이 제일 끝난 버전이니까, 실습 1으로 해가지고 생성된 버전은, analysis 1번.python이라고 제가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행을 하면, 이거, analysis, 이름 좀 잘못했나요? 언더라인 붙여야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이름 그대로 치시고 요 과정을 따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른 이름 하지만 그래서 게리밀동 게리밀동이라고 제가 이제 여기를 입력을 한 것이고요. 여기를 입력한 부분을 좀 빨갛게 칠해놓을까요? 제가 이렇게 칠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를 제가 이제 입력을 한 거예요. 이 파트를 입력했고 당연히 커맨드도 입력을 했겠죠. 빨간 부분이 입력하는 파트이고 까만 부분이 출력 결과입니다. 그래서 게리밀동을 입력을 하면 이제 이렇게 입력을 게리밀동을 했고 이게 이제 풀네임이죠. 이걸 다 입력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제가 입력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냥 게리밀동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포함된 입력 지역을 이제 기준 지역으로 기준 입력 지역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것과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스코어링 유사도 그 점수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계산해 봤더니 유사도 점수가 0.000213인 특별시 중랑구 망우 본동이 가장 비슷하더라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이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제 돌려봤습니다. 계림일동으로 해서 망우 본동이 가장 유사하다고 나왔길래 그 다음 유사도 점수는 0.000213으로 나왔길래 이번에 다시 돌려서 망우 본동을 한번 돌려봤더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실행을 해보십시오. 망우 본동을 입력해 봤더니 제가 한번 해볼까요? 망우 본동 했더니 분당구 야탑 3동이 나오죠? 야탑 3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사도는 0.000114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입력해서 야탑 3동을 한번 입력을 해보면
다시 이제 마모 번동이 나오더라고요. 됐고. 그 다음에 참고로 게림 1동과 야탑 3동의 유사도를 비교를 해보면 0.00318이 나옵니다. 그거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python 해가지고 여기 1번 버전에서는 그걸 계산하는 함수가 아직 없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1번 지금 버전에서는 여기까지만 지금 계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궁금했어요, 제가. 게림 1동과 야탑 3동의 이 인구 구조적으로는 비슷하진 않지만 유사도가 얼마나 될까 이게 좀 궁금했었어요. 근데 1번 버전에서는 이걸 계산하는 함수가 별도로는 없었고, 그래서 2번 버전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개의 지역을 입력을 해가지고 그 두 개의 유사도를 출력해주는 유사도 점수를 출력을 해주는 함수를 이제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두 지역의 이름을 받아서 유사도를 출력한 함수를 추가해 주세요 라고 이제 제가 프롬프트를 넣었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기 이렇게 넣습니다. 두 지역의 이름을 받아서 유사도 추가하세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1번 실습 1에서 만든 population.analysis.python 이제 드디어 무슨 코드가 들어가 있죠. 그걸 지금 읽습니다. 지금 현재 읽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제가 프롬프트로 요청한 그 함수를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한 31라인 정도가 이제 추가가 된 것 같고 또 뭔가 이제 또 체크도 좀 해줬네요. 그 버전이 이제 analysis 2번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에와 다른 거가 요거 print similarity between regions라고 하는 함수를 지금 추가를 해줬습니다. 이 함수는 두 개의 이름을 받고 또 희한하게도 CSV 요 데이터 파일의 어떤 경로까지 세 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출력을 해주는 이제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실행하느냐, 방금 이제 요게 추가가 됐다고 그랬죠. 요 함수가 새로 추가가 됐다고 그랬죠. 원래 1버전에는 없던. 그래서 파이썬을 열어서 그 함수를 이제 실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파이썬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population analysis 2번이 되겠죠. 2번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analysis라고 여시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요걸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2번이라고 하는 데다가 저장을 했으니까 이렇게 따로 한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똑같이 할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 똑같이 얘랑. 근데 여기 또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어가지고 좀 세 번째 인자가 또 생략되게 돼 있는데 이걸 입력하셔야 돼요. CSV 이렇게 이거랑 똑같이 입력했습니다. print similarity between regions, 게림 1동, 야탐 3동, 그다음에 요 데이터 파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뭐 0.000317 뭐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이제 요겁니다. 이제 반올림에서 0.000318이라고 된 것 같은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코파일럿을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아예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만들어낸 데에다가 또 새로운 함수를 추가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이제 두 번째 선이 보였고요. 그런데 이제 좀 불편하죠. 뭐 population.csv를 뭐 우리가 적어도 이 실습에서는 뭐 다른 디렉토리다가 옮겨가지고 뭐 읽는다든지 그런 거 안 할 거거든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경로에 요 이름으로 똑같은 이름으로 항상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디폴트로 줄 거기 때문에 디폴트 값으로 이 population CSV를 지정하도록 이 print similarity between regions를 그렇게 제너레이트 해봐라 라고 이제 프롬프트를 줘서 만들어진 함수를 이제 수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부분이 이제 뭐 디폴트 파라미터가 아마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도록 프롬프트를 날려봤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다음에 있죠. 그래서 함수 print similarity between regions에서 CSV pass 여기 있죠. 요 세 번째 인자의 디폴트 값으로 population.csv를 지정해 주세요 라고 제가 이제 프롬프트를 날렸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2번이 없어지고 3번이 이제 나왔습니다. 3번을 보면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세 번째 인자가 이렇게 디폴트 값으로 아무것도 안 주면
population.csv라고 되어 있죠. 그런 코드가 작성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작성되는 코드의 과정 동안에 일단은 그러니까 2번 버전이었겠죠. 2번 버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당시 population analysis 파이썬을 읽고 한 5줄 고친 모양이에요. 여기도 고쳤고 또 아마 또 어디를 고쳤을까요? 궁금하네요. 궁금한데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당연히 고쳤죠. 여기 당연히 고쳤고 여기 고쳤고 여기 코멘트를 좀 바꿨군요. 코멘트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CSV 패스가 넌일 케이스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 케이스가 없어졌네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줄을 바꿨나요? 지금 현재 지금 보면 5줄인데 5줄 어디가 바뀌었을까요? 둘, 셋, 넷. 아무튼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가 이제 변경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번에 보면 다른 거는 변화사항이 없고 요거 크게 이제 요거랑 또 이쪽도 좀 변하긴 했네요. 그죠? 이 변경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변경이 됐으니까 다시 이제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그래서 이제 변경된 코드 변경을 했으니까 사실은 이제 실행 다 해봐야 되잖아요. 원래는 요거 3번이죠. 3번 실행을 해서 계림 일동을 입력해가지고 이거 망우 번동이 나오는 거랑 유사도 값이 같은지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망우 번동을 입력해서 야탑 3동이 나오는 걸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야탑 3동을 입력해서 이것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존에 했던 테스트가 그대로 동일하게 동작한다. 제가 어쨌든 프로그램을 수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프로그램에 돌던 일종의 리그레션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잘 돌아간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이제 3번을 해야 되겠죠. 3번을 임포트하고 아까처럼 입력을 해도 되죠. 입력을 해도 동일하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똑같이 결과가 나오게끔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도 체크하고 기존에 있던 것도 체크를 해서 동일하구나. 그러니까 새로 수정한 거에 의해서 기존 내용들이 바뀌지 않았구나. 물론 이제 모든 걸 다 테스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겠지만 더 이제 제대로 하려면 풀 테스트하는 뭔가를 갖춰야 되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우리가 해본 정도 범위 내에서는 잘 동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한 것이죠. 그게 이제 73번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어느 정도 해서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고칠 게 없나 한번 좀 프로그램을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 목록들이 뭐가 있는지 또 이 목록 중에서 CSV를 로딩하기까지 사용되는 함수하고 그 다음에 CSV를 로딩한 다음에 사용되는 함수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한번 해서 작성된 프로그램을 좀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를 줬고요. 역시나 이제 population.analysis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제 읽습니다. 아마 요 3버전에 해당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제 그 당시 population analysis 파이썬 파일을 읽을 거고요. 그래서 함수 목록을 이렇게 뽑아냅니다. 굉장히 많죠. 요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추가한 함수고, 여기 메인 함수고, 그리고 이제 CSV를 로딩하기 전까지 사용되는 함수가 여기 있는데, 메인과 프린트,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제외한다면, 한 3가지 정도의 함수가 쓰이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load population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이제 모듈화해서 open CSV니 is age header라고 하는 상당히 제너럴한 그런 함수까지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SV를 로딩한 다음에 함수, 요거는 이제 뭐 제외하고 한 5개 정도의 함수로 되어 있는데, 뭐 사실은 find most similar나 뭐 pick region, 사용자가 입력한 뭐 매칭한 함수, 뭐 이 정도가 좀 필요해 보이고 나머지 것들은 상당히 세분화해서 좀 작성되는 걸 좀 알 수가 있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목록을 뽑아달라고 했더니 전체 함수의 프로그램 함수 목록, 그 다음에 CSV를 로딩하기 전까지의 함수들의 목록과 설명, 그 다음에 또 CSV를 로딩한 다음에 사용되는 그런 함수들의 목록. 그러니까 이제 CSV를 로딩하고 하기 전과 후에 어떤 제어 흐름 관계를 이제 이 챗GPT 5 버전이 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를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3개, 5개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류를 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실습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리뷰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요 이제 내용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내용들 한번 함수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4번 실습에 대해서는 3번 실습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따로 뭐 저장해 놓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실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봤더니 load population open CSV is age header라고 하는 함수가 따로 굳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다 라고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3개의 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좀 리팩터링을 해주세요.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요 3개의 함수를 읽어본 것이죠. 읽어본 결과 요거 하나만 해도 되겠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이게 3개로 나눠졌는지 봤더니 굉장히 population CSV의 형식에 대해서 다양한 조금 뭐 베리에이션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코드가 좀 복잡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우리는 이제 population CSV가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줄에는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형식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 형식을 좀 설명을 좀 해줬어요. 해줬고, 그래서 이제 그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그런 코드 같은 것들은 다 제거를 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리팩터링 하자 라고 해서 이러한 형식을 고정해서 이제 간략하게 리포팅을 해주세요 라고 이제 제가 이제 프롬프트를 날린 것이죠. 그래서 그 프롬프트가 여기입니다. 요거 프롬프트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또 population analysis python 파일을 읽고 이제 3번 버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읽고 23줄을 뭐 더하고 45줄을 이제 빼줬네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이제 많은 변화가 있어서 얘가 이제 MCP라고 그러죠. 일종의 어떤 보조 도구를 사용을 해가지고 적어도 자기가 수정한 거에 뭐 신텍스 에러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주는 것 같아요. MCP 서버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뭐 오픈 CSV, 제가 이거 제거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삭제를 했고, 요 내용이 다 로드 파퓰레이션에 다 올려졌고, 그 다음에 로드 파퓰레이션 안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간략화됐고, 뭡니까, 파퓰레이션 CSV의 형태가 고정돼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MCP 엑스트라 플러그인을 돌려가지고 코드 구문 정도는 적어도 틀리지 않은 걸 확인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한번 보면 지금 보면 요거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여기를 지금 보면 일일이 다 뭐 어떤 게 틀려졌고 어떤 게 왜 틀려졌고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뭐 리뷰를 하지는 않겠지만 빨간 부분들이 삭제가 되고 녹색 부분들이 지금 새로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러니까 CSV를 로딩하는 파트 부분들을 지금 리팩토링을 한 거예요. 지금 이번 실습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결과로 이제 5번이 만들어졌고, 여기 보시면 이제 크게 달라진 거는 뭐가 없어졌자면 뭡니까?
오픈 CSV나 isAge 헤더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이제 로드 파퓰레이션이 이제 당연히 좀 길어졌겠죠. 세 개의 함수를 하나로 합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조금 큰 변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도 좀 공백을 없앨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235라인보다 더 줄어들었긴 하군요. 아무튼 코드 라인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제 함수 몇 개가 좀 사라져가지고 일단은 리팩터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팩터링을 했으니까 원래 기능들이 잘 동작하는지, 사실 리팩터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건 아니에요. 코드의 어떤 구조를 우리가 좀 재조정한 것 뿐이죠. 그러면은 이제 원래 동작하던 것들이 다 동작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사실은 테스트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 이렇게 테스트 해보는 거죠. 이렇게 3개 돌려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보고 요거 파이썬 들어가서 게리 밀동과 야탑 3동의 유사도 분석 한번 해보고 또 그냥 어널리시스 프로그램을 바로 돌려서 게리 밀동, 망우 본동, 야탑 3동이랑 누가 같은지 확인하고 유사도 점수 확인하고 그거를 확인을 해봤더니 동일하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리팩터링 1이 잘 됐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확인을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population.csv를 로딩하는 그런 코드의 리팩터링을 우리가 GitHub Copilot을 통해서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볼 거냐면 이번에는 입력받은 이름을 입력받으면 뭐 게리 밀동을 입력받으면 사실 그거의 이제 풀네임이 게리 밀동이 아니라 뭐 광주광역시 동구 게리 밀동 괄호 열고 뭐 291100 이게 풀네임이에요. 근데 사용자는 이제 편하게 게리 밀동 이렇게 입력하면 그걸로 특정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입력한 것이죠. 근데 이게 풀네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처리하는 부분이 요거예요. 입력받은 이름에 이름에 해당하는 지역의 본명을 찾는 그런 이제 코드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리팩터링을 좀 하고 싶은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코드를 이제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normalize region name 이런 것도 있고 또 아마 여기 보면 pick region 요거죠. pick region 이런 거 또 있고 아마 그 두 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다음에 pick region에서도 그 사용자가 입력한 간략한 이름을 받으면 세 가지를 트라이를 해보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사용자가 정확한 본명을 입력했을 수도 있잖아요. 거의 그럴 수는 없긴 하지만 그런 경우를 또 테스트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끝에 매칭되는 걸 이렇게 확인하는 걸로 해봤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아마 별로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서브스트링에서 게리 밀동이 포함되어 있냐, 본명 이름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제 그걸 테스트하는 세 가지 경우를 다 테스트를 해보도록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하는 실습에서는 1번, 2번은 거의 쓸모가 없는 것 같고 3번만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pick region 함수에서 1번, 2번은 그냥 삭제를 하고 3번만 매치하도록 또 리팩터링을 해주세요 라고 일단은 프롬프트를 작성해 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면은 normalize pick region에서 normalize region name이라고 하는 함수를 또 씁니다. 사용자 입력한 거를 좀 어느 정도 또 좀 필터링을 하는데 조금 좀 이제 마사지를 하는데 어떻게 하자면 어떻게 합니까? 뭐 무슨 공백 같은 거를 지우는 거죠. 공백 같은 거 뭐 지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번호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 뭐 삭제하고 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용자가 이런 번호를 별로 입력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굳이 공백 없애고 테스트하는 이런 게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normalize region name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저걸 삭제하면 저 함수를 호출하는 요 파트가 이제 사라져야 되겠죠. 요 파트가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제가 프롬프트를 날렸냐면 normalize region name 함수는 불필요함으로 삭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당연히 삭제됐으니까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은 없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은 그냥 입력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리팩토링 해주세요. 뭐 이렇게 프롬프트를 이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한 게 6번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요거겠네요, 요거네요. 오케이. 이렇게 날렸고, 얘가 이제, 뭐, 아마도 이제 픽 리전에서 제거를 하고, 뭐, 이제, 해서 뭐, 빼기 10, 빼기 22가 됐네요.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어떻게 됐는지. 일단은 첫 번째 거 변화가 요거 없어진 거죠. 요거 없어진 거고, 다른 거는 다른 거는, 노멀라이즈 부르는 것도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픽 리전에서 아직 여기까지는 변화가 없죠. 사실 여기까지 변화는 없고 여기까지는 지금 변경사항이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눌렀습니다. 여기 눌렀더니 이제 여기서 이제 노멀라이즈 한 거를 그냥 유저 인풋의 스트립으로 바꿨죠. 여기 이렇게 바꿨죠. 여기서 이제 변화가 생겼네요. 그리고 여기 1번, 2번은 이그젝트 매치나 end's with 매치를 없애라고 그랬더니 이제 없앴고, substring 매치. substring 매치가 이제 요거죠, 요거 in. 요 파트. 요 파트만 이제 남아져 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변경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제 그 결과로 이제 6번로 제가 이름을 매긴 거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GitHub 컴파일럿이 이제 바꾼 다음에 구문 오류 검사 같은 것도 좀 했고요. 변경사항 이렇게 이제 썸머라이즈를 이제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팩토링 한 거예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죠? 파이썬 파이플레이션 원에스 파이썬 프로그램 이거 실행해가지고 계리 밀통, 망우 번동, 야탐 3동 분석 결과가 리팩토링 전과 동일한지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꼭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만 실행해서 그 임포트 해가지고 print similarity between region에서 계리 밀동과 야탐 3동 유사도 분석 결과가 리팩토링 전과 실행 결과가 동일한지 확인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 6에서 우리가 리팩토링 한 것도 잘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이제는 유사도죠. 유사도 점수를 계산하는 파트도 코드가 조금 복잡해 보여서 리팩토링을 한번 수행을 해봤습니다. 조금 내용이 복잡한데 그 유사도 점수를 계산하는 코드 파트가 뭐가 있자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방금 픽 리전이 있고 그게 지금 빠졌네요. 노멀라이즈라고 하는 그 파트가 지금 빠졌군요. 지금 노멀라이즈 리전 네임이 있는데 노멀라이즈 리전 네임이 제가 빨리 빼먹었을까요? 챗GPT가 좀 틀리게 리뷰를 했을까요? 없네요. 이건 좀 틀렸네요. 노멀라이즈 리전 네임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었어야 되는데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disambiguate, to ratio, squared diff to ratio하고 squared diff 두 개가 사실은 우리가 스코어링 점수 계산하는 공식을 두 개로 나눠서 했어요. 그리고 find most similar가 입력받은 거로부터 여러 개가 있으면 disambiguate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계림동이라고 계림이라고 입력하면 여러 개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계림이라는 이름이 사용하는 지역이 몇 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거 선택할 거예요? 선택하는 함수가 disambiguate 함수고요. 그래서 find most similar 함수가 이 disambiguate 함수를 방금과 같은 그런 상황에 disambiguate 함수를 불러가지고 사용자로부터 1번이면은 어느 지역에 계림 2번 입력하면 또 다른 지역에 계림이라는 이름이 포함된 지역 선택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find most similar가 아마 disambiguate를 이제 부를 거예요.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6번이죠. 6번에서 find most similar 여기 있죠. find most similar 여기에서 보면은 squared
5번일까요? 5번. 디스앰비게이트가. 픽 리전에 있네, 픽 리전. 미안합니다. 픽 리전에 있었군요. find this가 아니라. 거기서 부르는 게 disambiguate 함수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유사도 점수를 계산하는 코드 리팩터링에서는 쿼드 diff와 to ratio를 하나로 합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로 합하려고. 지금 그거를 합해서 그냥 similarity score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겁니다. similarity score. 그러면 find 요 두 가지 함수를 어디서 부르자면 find most 여기서 이제 find most similar에서 squared diff하고 to ratio 요 두 개의 함수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유사도를 구합니다. 일단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to ratio랑 squared diff를 어차피 같이 쓰니까 하나의 함수인 뭐 스코어를 계산을 해라. 뭡니까? similarity score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그 다음 리팩토링 아이디어고요. 근데 약간의 문제는 뭐냐면 to ratio랑 squared diff를 요 함수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용하고 있어요. print similarity between regions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similarity score를 만든다면 여기도 이제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롬프트를 어떻게 날렸자면 이렇게 날렸어요. quad diff와 to ratio를 합해서 similarity score를 만들도록 리팩토링 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find most ratio 함수에서 find most similarity인데 제가 잘못 타이핑했네요. 그래도 찰떡같이 알아들었네요. find most similar인데 제가 프롬프트 잘못 날린 것 같고 여기에서 여기 지금 요거 체크하는 게 사실 불필요하더라고요. 항상 같습니다. 우리 데이터에서는 우리 CSV 데이터에서는 이거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요거를 삭제해달라. 그거 체크하는 if 불필요하다. 이거 삭제해달라라고 이야기했고요. 요거를 특별하게 꼭 집어서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 베이스 레이쇼가 to 레이쇼의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요 베이스 레이쇼 대신에 요걸 그냥 쓰고 싶었어요. 그러면 squared diff to ratio 요런 형태로 지금 쓰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형태가 아까 요 아래에서도 squared diff to ratio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뭐 스마트 해가지고 챗GPT가 코파일럿이 스마트해서 뭐 이런 거를 넘어서서 다 바꿔줄 수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못 바꿔줄 어떤 그런 것을 염려를 해가지고 요거 어차피 불필요하니까 지우고 요거를 여기다가 옮겨놓고 그럼 이제 to ratio를 계산한 다음에 인자 squared diff를 부르잖아요. 그 패턴이 이제 요 패턴이랑 이제 같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같은 패턴을 새로 만드는 similarity score 함수로 바꿔라. 그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print similarity between regions 함수에서 squared diff 함수와 to ratio 함수를 쓰는 모양이 find most similar 함수에서의 두 함수를 쓰는 모양과 같게 된다. 우리가 요 앞에처럼 리팩토링 하면. 그래서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similarity score 함수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한 것이죠. 상당히 좀 복잡한 주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여기에 어딥니까? 이렇게 이제 날렸죠.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리팩토링 했더니 이제 이렇게 변경상이 된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여기가 제일 처음이죠. 일단은 to ratio랑 squared diff가 없어졌죠. 없어지고 그 자리에 similarity score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to ratio를 불렀었는데 이거 안 부르고 있죠. 그래서 그냥 베이스 100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similarity score를 부르도록 돼 있죠. 여기가 그 다음에 요거 없어졌죠. 요거 length가 같은지 체크하는 거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시뮬레이터 스코어를 부르면 요 안에서 아마 to ratio에 해당되는 코드가 요거거든요. 요 안에서 이제 to ratio에 해당하는 코드를 다 하도록 돼 있어요. 스쿼드 diff랑. 그래서 요게 스쿼드 diff 코드에 해당되는 것 같고, 여기가 to ratio에 해당되는 코드 같아요. 그 두 개를 합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to ratio를 바깥에서 안 한다라는 거가 이제 달라진 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깥에서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to ratio를 바깥에서 부르고, 그 결과를 스쿼드 diff로 했는데, 그냥 simulate score를 부르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7번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썸머리 해주고, 뭐 신텍스 체크도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요거 했으니까 또 리그레션 테스트 해야 되겠죠. 리팩터링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한 226라인까지. 그래서 제일 처음에 몇 라인이었죠? 제일 처음에 262라인이었군요. 262라인인데 좀 줄이고 줄여서 226라인으로 됐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리팩터링을 한 3단계로 했죠. 실습 5번, 실습 6번, 실습 7번 3단계로 리팩터링 했는데, 그걸 좀 정리를 하면 원래 이렇게 3개가 있던 게 이제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훨씬 더 보기는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너무 디테일한 함수들이 바깥에 노출되어 있어서 안으로 넣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도 5개가 아니라 사실은 6개였죠. 노멀라이즈 하는 것까지. 근데 노멀라이즈가 없어졌으니까 6개가 4개로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좀 사실상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개 함수로. 그래서 리팩터링 한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요거를 리뷰를 하기 위해서 최종 함수, 리팩터링 최종 끝난 함수에 있는 함수 목록을 출력했어요. 아까 그 실습 4번에서 프로그램 리뷰할 때 사용했던 프롬프트를 그대로 다시 한번 날린 겁니다. 날려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똑같은 프롬프트를 날려서 이제 함수 목록 보여주고, CSV 로딩하기 전과 후에 목록들을 만들었는데 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리팩터링이 잘 됐다라고 하는 걸 알았고, 아까 이제 요거는 이제 리뷰했으니까 코드가 달라지진 않았고 7번 하면서 제가 테스트를 다 했죠. 그러니까 8번은 따로 코드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완성된 코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굉장히 좀 긴 시간, 그래도 좀 흥미로운 어떤 경험을 저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population analysis 파이썬 프로그램이 나왔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린 거죠. 그래서 .python 돌려서 대림 밀동 돌리고 망우 본동이 나왔고, 이제 제일 실습 다 끝난 최종적으로 제가 다 끝난 버전입니다. 뭐 이렇게 이것도 나왔고, 그다음에 연탑 뭐 3동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이썬도 실행을 해봐야겠죠. 임포트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진짜로 population analysis 요거 한번 임포트 해봤고, 요거 실행해 볼 것이죠. 이렇게 했더니 다 같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무리하자면 저는 이제 GitHub Copilot의 GPT-5 옵션으로 해봤고, 또 이미 GitHub Copilot 익스텐션에 이미 설치가 된 MCP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정확한 코드가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실 한 줄도 파이썬 코드는 쓰지는 않았고요. 오로지 프롬프트만 이렇게 날린 거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공유해드린 프롬프트를 그대로 쓴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물이 꼭 나오란 법은 없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코파일럿을 통해서 새로운 코드를 생성만 한 것이 아니라 코드를 추가도 해보고, 수정도 해보고, 리뷰도 해보고, 리팩터링도 상당히 디테일한 단계별로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GitHub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인구 구조 분석을 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았습니다.